지금이 아니면 평생 한이 될 것 같다는 엄마의 말로 시작된 1년간의 가족 여행. 학교를 떠난 19세 수험생, 동생 수빈, 교회를 떠난 53세 목사, 엄마 경자, 밭을 떠난 55세 농부, 아빠 규대, 그리고 직장을 떠난 26세 나, 은빈.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가족. 그런 우리가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무려 1년을 함께 여행했다. 우프를 통해 유럽의 생태 공동체와 영성 공동체, 농장들을 다니며 먹고 자고 함께 일하느라 우리는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다. 역시나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고 자주 폭발했다. 사계절을 지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이 여행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익숙하고도 낯선 가족이라는 이름의 여행지로 떠난 여정이자 서로에게 끈질긴 거울이 되어 끝내 나 자신과 마주한 시간이었음을. 여행을 마친 우리는 여전히 가깝고도 어렵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마치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산티 출판, 박은빈 지음, 여전히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입니다. 1년간의 가족 여행, 그것은 가족 속으로 떠난 여행이었다라는 부제가 붙은 여전히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책의 내용 중에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1년 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꼭지를 낭독합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하루에 2번 있는 게더링 시간. 12지파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한데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같이 살면서도 마치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말이다. 인사를 할 때는 상대와 악수를 한 채로 나의 오른쪽 어깨를 상대의 오른쪽 어깨에 마주대는 독특한 방식으로 했다. 얼추 인사가 끝나자 샤벳이 40여 명의 식구들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그 순간 환영의 박수 갈채가 우리 넷을 향해 쏟아졌다.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의미로 예의를 갖춘 미소를 보냈지만 박수는 그치지 않았다. 답 인사를 해야 끝나나 싶어 우리 넷은 파도타기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되레 박수 소리만 더 키웠다. 이런 낯선 스포트라이트에 어쩔 줄 몰라 나는 바지 밑단만 내려다보다가 잠시 후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보았다. 우리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는 그들과 눈동자가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마치 사랑이 담긴 40가지의 표정을 보는 듯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왔는지, 우리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난 몇 달을 아무런 조건 없이 위로하고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내가 여기에 있어줘서 기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 받아보는 긴 박수 세례에 뜬 모를 눈물이 차올랐다. 고맙습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어깨가 스르르 펴지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박수 소리는 이윽고 흥겨운 노래로 바뀌었다. 누군가 첫 소절을 시작하자 모두가 따라 불렀다. 탬버린을 흔드는 꼬마, 기타를 치는 할아버지, 젬베를 두드리는 젊은 친구의 반주가 한데 어우러지고 사람들은 함께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부끄럼 타는 소년 소녀처럼 원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사람들은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어나 말을 했다. 저는 오늘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요. 앞으로는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 아이는 양손을 반듯하게 모으고 말도 반듯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했다. 다음에는 내 또래로 보이는 청년이 일어나 성경책을 펴더니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었던 구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매 순간 혼자가 아닐 텐데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다시 되새겨 봅니다. 어깨를 흔들며 노래하던 흥겨운 분위기는 어느새 잠잠해지고 사람들은 진지한 얼굴로 서로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였다. 돌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도 엄마 품에 안겨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사람들 말을 경청하는 듯 했다. 눈이 파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팔뚝만한 갓난아기를 아는 할아버지. 어디서 온 누구든 간에 모두가 한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핀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더링은 모두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낮에 찻집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에게 사랑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로 떠난 야돈이 지금쯤 무사히 잘 도착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을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어떨까? 문득 낮에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다는 언젠가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12지파 공동체의 아이들은 모습이나 행동이 꼭 어른 같았다. 아기의 표정에서는 인자한 할머니의 웃음이 보이고 부엌에서 칼질하는 10살 소녀 이사의 모습에서도 뭔지 모르게 위엄이 묻어났다. 착착착 일정한 크기로 야채를 자르는 모습이 차분하고 안정감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을 따라 이런저런 집안일을 돕는 한편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 말씀도 배우고 플루트나 바이올린도 배웠다. 그러지 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들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거나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우리 가족은 이곳 아이들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놀랐다. 대개 아이들이라면 장난감이 눈에 보이면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친구가 자기 물건을 집어들면 빼앗으려고 할 텐데 이곳 아이들은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았다. 수빈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그 5살짜리 꼬마 있잖아. 아까 걔가 뛰다가 넘어졌거든. 그런데 그 순간에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 불쌍하던지. 아빠는 생각이 좀 달랐다. 나도 여기 애들을 보고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어.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이상하더라고. 어른들이 아무리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부터 어른들의 가치관을 가르치면 그것도 폭력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자란 청년들을 보니까 모두 기품 있고 잘 자랐어. 인사하는 표정이나 걸어가는 자세, 자기 이야기를 하는 태도, 걔네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지. 아빠 말처럼 보름 동안 내가 12지파 아이들과 생활하며 느낀 건 이 세상 어떤 존재라도 그들 앞에 서면 스르르 녹아버릴 것처럼 아이들이 해맑고 순수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무엇이 정말 아이다운 것인지 되묻게 되었다. 세상이 규정한 그 아이다움이라는 틀을 떠나서 말이다.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건 어른이 어른답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른이 어른에 걸맞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지파 사람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본받을 점이 많았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거짓으로 포장하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았고 상대방의 미숙함 또한 이해하고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게더링 시간이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오래 고민하다 꺼낸 말인지 충분히 느껴졌다. 그러지 않아도 게더링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어 있어 눈길이 자주 가던 사람이었다. 왜 그런지 사연이 궁금했지만 내가 아는 건 그녀가 이 공동체의 아주 오래된 멤버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먼저 자신의 잘못과 한계부터 고백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차분히 이어갔다. 오랜 세월 머무르면서 어쩌면 공동체의 문제점도 많이 보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녀의 말에서나 그 사이 행간에서나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묻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일반 회사를 같이 다니던 동료가 어느 날 그만두겠다고 해도 서운한 법인데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가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면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이는 게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대하는 모습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 다음 날 오후였다. 평소에는 책상과 의자만 놓여있던 큰 방 하나가 마치 아기자기한 카페처럼 변신해 있었다. 푹신한 매트와 색색깔의 쿠션이 놓이고 먹음직스러운 간식과 예쁜 장식품들도 놓여 있었다. 오늘 여기서 뭐 하나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 방 앞을 기웃거리던 나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 틱시아에게 다가가 물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기서 특별한 게더링을 할 거예요. 어제처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꾸미고 거기에서 그 사람과 함께 모임을 가져요. 공간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도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틱시아는 문 입구부터 시작해 방 안쪽으로 군데군데 촛불을 켰다.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한 그 여성을 위해 마련된 이 특별한 게더링에는 공동체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마련되는 첫날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간간히 질문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그 기한은 정해진 게 없이 자리의 주인공에 따라 이틀이 되기도 하고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한단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험을 모두의 경험이 되도록 한다고 했다. 이때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충분히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주인공을 위해 축하하는 의식이 치러졌다. 게더링에 참석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인공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나왔다. 그간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기도해주는 가운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연못 깊은 곳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네 사람은 연못 안에 서서 잠시 기도를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 순간 갑자기 네 사람이 몸 전체를 물속으로 풍덩 던졌다. 몇 초가 흐르고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물 밖으로 내민 그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한가득 피어났다.
마치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연못 바깥에 있던 공동체 식구들이 물 밖으로 나온 그들을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둡던 그녀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걸 보며 되레 내가 행복했다. 그렇게 그녀는 공동체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어두움을 깊이 들여다보고 끌어안을 수 있었으며 이제는 그 어두움을 자유롭게 놓아준 듯했다. 그녀가 자신의 어두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넘기거나 짐 지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내게 물었다. 나는 나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가? 내 안의 어둠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안의 어둠이 버거워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움직여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어둠에게 꼼짝 말고 거기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기만 했다. 그리고 내 어둠의 근원이 다름 아닌 가족들에게 있다며 그들을 탓하고 싶어 했다. 그와 동시에 그런 나 자신을 탓했다. 나는 그날의 특별한 게더링을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구도 몰아세우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과 다른 누구도 비난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지금 이 여행에서 나 자신과 또 가족들과 부딪히며 겪고 있는 일들도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싶어졌다. 엉망진창인 내 마음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추궁하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졌다. 평소처럼 12지파 공동체 식구들은 춤과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5살짜리 꼬마부터 청년, 아주머니, 흰머리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매일의 나를 있는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곁에서 함께 묵묵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다. 1년 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나 우리 학번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친구들도 다 좋아. 진짜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집에 모였다. 얼마 전 대학에 입학한 동생은 그토록 바라오던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는 한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 근데 나 전과 할래. 사회과학이 너무 어려워. 영어학과로 바꿀까 봐. 자퇴해도 된다. 아빠는 태연스레 말하며 구운 갈치살을 발라 동생 밥그릇에 얹어주었다. 아, 뭐래. 아빠한텐 무슨 말도 못해. 진짜야, 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으니까 됐지 뭐. 수빈이는 자기의 한계치를 무너뜨리며 마치 수행을 하듯 수능 공부를 했다. 그래도 자퇴가 뭐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못해? 둘의 대화를 들으며 엄마와 내가 웃었다. 엄마는 학원 어때? 최근에 학원에 생활 담임으로 취직한 엄마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만 집에 왔다. 그동안의 이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장에 들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엄마가 참 대단했다. 마음이 편해.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도 편해. 밥도 삼시세끼 다 주지. 청소도 내 방만 하면 되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다들 훌륭하고 학생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진짜. 엄마는 당분간 교회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어느 자리에서든 고요히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엄마는 일이 힘들지도 않나 봐. 어떻게 전보다 얼굴이 더 밝아졌어? 수빈이가 본 그대로였다. 아빠는 농사를 정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옥을 지었다. 13년 전 아빠가 직접 설계하고 손수 흙과 나무로 우리 집을 지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종종 상담도 해주고 도와줬던 게 일이 된 것이다. 지금도 아빠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 나는 귀국하고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일상보다 빨리 한 회사에 취직했다. 어린이 농부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밭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일을 하다 얼마 전 그만두고 모처럼 집에서 백수 생활을 즐기는 중이다. 그나저나 언니, 연애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최근에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잘 지내기는 하는데 요즘 그 친구가 뭘 해도 자꾸만 마음에 안 들어. 가만 보니까 내가 우리 여행할 때 가족들한테 들이댔던 기준들을 그 친구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하자면 아빠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와 같은, 내가 그 친구한테도 계속 그렇게 뭘 바라는 것 같아. 나를 제외한 세 사람이 기겁을 했다. 어머, 그 친구 너무 안 됐다. 어쩜 좋아. 엄마는 국을 떠담던 그릇을 내려놓고 혀를 찼다.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도 너한테 안갚음할 게 남아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된다. 아빠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게 말했다. 모두들 지난 여행 중 나에게 겪었던 수모를 떠올리며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엄마는 기숙학원으로, 아빠는 한옥을 지으러 지방으로, 수빈이는 자취하는 서울로, 다들 각자의 자리로 떠나고 집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던 예전의 내가 떠올랐다. 그랬던 내가 어느새 텅 빈 집에 홀로 있으며 내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함을 마주하고 있다. 떨어져 있든 함께 있든 그건 중요치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게 충분하다는 걸 알아차리며 그저 감사할 뿐이다. 잠시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곳에 있거나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가족임을 잊지 말자. 큰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18 내 생일날 아빠가 작은 엽서에 써줬던 그 말의 의미를 1년간 가족 여행을 통해 알게 된 28의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있다. 줄줄 외울 수 있을 만큼 가슴 깊이 각인된 저마다의 레퍼토리들이 있다. 나에게는 오래 떨어져 살았던 아빠의 부재, 남성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그런 것이었다. 여행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음들을 지니고 살아왔는지 여실히 바라보게 했다. 가족은 나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고, 여행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 같은 존재들이었다. 덕분에 나는 정체되고 고립된 채 같은 곳만 빙빙 돌던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제야 어린이 티를 벗고 어른이 된 것 같달까? 인생의 새 챕터를 막 시작한 기분이다. 스스로를 묶어두고 한계 짓던 마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힘이 커질수록 나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 안는 힘도 동시에 커졌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판단해왔던 가족들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누구도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고정된 틀로 바라볼 뿐이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아빠이기 전에 박규대로, 엄마이기 전에 송경자로, 동생이기 전에 박수빈으로 만나니 전보다 더 깊게 그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이전의 관계는 마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익숙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과 가졌던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나는 내 관점에서 그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들 편에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웃을 일만큼이나 다툴 일도 많을 것이다. 확실한 건 우리가 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 웃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린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어느 날 우리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피하거나 싸우기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 중 누군가 슬퍼하더라도 나는 그 슬픔에 휘둘리기보다 가만히 옆에서 그가 슬픔과 잘 조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싶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먼저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행복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행복을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그들 곁에서 살아갈 것이다.